한 조각 케이크 레슨. 한 조각 케이크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합성 구조인 NRC 공법, 특허 공법 중에 하나인데요. New Paradigm Reinforced Concrete 공법입니다. 이 공법은 철골의 장점과 철근 콘크리트의 장점을 혼합해서 실제로 공기를 절약하고 공사를 간단하게 하는 기본적인 합성 구조입니다. 이 공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NRC 공법이 뭐냐, 그 다음에 다른 공법과 관계되는 비교법,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구조적인 안정성 검토, 네 번째로 실적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공법 자체는 제가 감리하는 현장에서 한번 사용해 봤는데 특별하게 장점도 있고요. 특별한 단점도 없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겁니다. 자, NRC 공법은 어떠한 공법이고 접합부와 그 다음에 슬래브하고 어떠한 장점이 있느냐, 공법을 어떻게 개념적으로 도입했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참고로 NRC 공법하고 저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없고요. 이 공법 자체가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냥 소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합성 구조가 어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NRC 공법이란 어떠한 공법이냐? 보시다시피 그 RC 선조립 기둥과 보는 공장 제작에서 현장을 설치하는 철골의 거푸집 대용으로 쓰는 기본적인 철판과 내부의 철근 배근으로 이루어진 기본적인 합성부입니다. 그래서 기둥 같은 경우는 철근 대신에 실제로 이렉션 할 때 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철근 대신에 L 형광으로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고요. 기둥은 L 형광, 그 다음에 보는 철판과 철근으로 이루어진 합성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왼쪽 그림 RC 선조립 기둥과 보 시스템을 활용한 공장에서 제작을 하고, 현장에서는 철골의 장점인 조립만 해서 이렉션을 가지고 데크 플레이트를 시공하고 타설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가진 보입니다. 그래서 품질 확보와 공기 단축, 그 다음에 인력 감소, 그 다음에 가설제란 말은 동발입니다. 동발이가 필요 없는 그러한 공법이고요. 부재의 크기도 합성보이기 때문에 감소가 되고, 작업 환경도 동발이가 없기 때문에 개선이 되겠죠. 예. 자, 공법의 모양은 저 왼쪽 그림과 같이 현장에서 거푸집을 대용할 만한 철판을 씁니다. 그래서 영구 거푸집을 쓰죠.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얇은 철판이 보이기 때문에 이게 합성보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푸집 대용으로 쓰는 얇은 철판을 기둥에 씁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 그림에 보시다시피 기둥은 L 형광과 D판으로 조립된 조립 합성 기둥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타설하게 되기 때문에 타설 거푸집을 겸해야 되기 때문에 그 거푸집을 겸하는 부분이 얇은 철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판은 구조용으로 실제로 계산은 하지 않고요. 거푸집 타설 후에 떼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푸집 이후에 그냥 그대로 두면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거죠. 물론 안에 내화 피복 개념이 있긴 하지만 철근 콘크리트 자체가 내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거푸집 자체는 얇은 철판으로 내화 페인트는 따로 칠하지 않아도 내화 성능은 확보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장점을 가진 구조가 URC, 그러니까 NRC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둥의 모양은 지금 기존의 철근 콘크리트는 왼쪽의 그림처럼 철근과 주철근과 띠근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철근이죠. 네, 철근 콘크리트가 되겠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L 형광, 그러니까 철근이 저렇게 복잡하게 있는 것을
간단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L 형광으로 크게 대치했다는 거죠. 보 또한 보시다시피 보 철근을 우리가 지금 철판으로 되어 있죠. 오른 중간쯤에 있는 그림입니다. 중간에 있는 그림이 철판으로 대용된 그러한 URC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제일 오른쪽에 그래픽 보시면 아시다시피 철근과 철판이 조립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철판과 얇은 보 측면의 철판으로 그 공장 제작해 온 것을 그냥 현장에서 조립만 하면 되는 그러한 장점을 가진 그 시스템이죠. 자, 제일 왼쪽에 보시면 일반적인 슬라브를 하기 위해서는 거푸집을 다 쓰게 되겠죠. 그렇지만 URC 같은 경우에는 슬라브는 데크 플레이트를 쓰고 보는 철판을 이용한 조립 트러스 그 트러스재로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한 트러스를 가지고 콘크리트 상부 타설 하정에 대해서 거푸집이 필요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물론 이 트러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동발이 밑에 있는 서포트도 필요 없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그 내 모서리의 앵글을 가지고 시공의 자립도 동발이가 필요 없고, 그다음에 단부 상부에 추가적인 철근을 통해서 구조 안정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실제적인 NRC의 그 모습인데요. 저 상부에 보면 단부 인장 철근, 그다음에 주 앵글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후프 앵글. 그래서 우리가 그 늑근이라고 그러죠. 철근 콘크리트 늑근 대신에 앵글을 씁니다. 앵글을 쓰는데 상하부의 용접은 굉장히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면 접합을 하게 되겠고요. 필요한 부분에는 지금 하부의 그림에 보시다시피 하부 중앙부의 인장철근, 주철근이 들어갑니다. 또한 단부 상부에는 단부 인장철근이 들어가겠죠. 그 인장철근은 단부 철판을 통과하거나 아니면 단부 철판에 볼트로 조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앵커 볼트로 전단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반은 철골이고 반은 RC인 그러한 하이브리드형 그 복합 합성 구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로 이렇게 쓰는 이유는 콘크리트의 장점과 철골의 장점, 그것을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자, 그림은 지금 좌측 우측에 보시다시피 이러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NR15의 페인트는 기본적으로 공장에서 만들어 오죠. 자, 페인트 자체가 아까 그 보의 측면 그 철판은 얇은 철판으로 거푸집 대용으로 쓴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푸집 대용으로 쓰기 때문에 내화 페인트가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 NR15의 상도 페인트 마감이란 말은 공장에서 이 제품을 만들 때 페인트를 발라온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 데크나 NR15의 단열 마감을 할 때는 단열재 자체도 그 공장에서 붙여올 때가 있고요. 대부분 붙여오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단열 마감은 뭐 붙이는데 어렵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제작하나 공장에서 제작하나 문제가 없지만 단열재를 현장에서 붙여가 오면 하부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그 운반 과정에서 단열재가 하자가 생길 우려가 크기 때문에 단열재는 웬만하면 현장에서 실제 크기대로 잘라 붙입니다. 공장에서 단열재를 붙여오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상도 페인트 마감과 단열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 SRC, 그러니까 NRC의 단면의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철판 거푸집의 모습인데요. 자, 우측 상단은 기둥 철판의 모습입니다. 기둥 철판을 이제 거푸집 대용으로 쓰기 위해서
얇은 철판을 접어서 지금 적재한 내용이고요. 오른쪽 하부에 보시다시피 그 오른쪽 하부는 보입니다. 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얇은 철판을 보 형태로 접어서 그 야적장에 지금 그 야적한 내용이죠. 그래서 그 보의 모양은 왼쪽 하부에 보면 보시다시피 그 모양이 보실 수 있습니다. U형으로 하부가 접어 들어가고요. 그 내부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 L 현관과 주철근이 다 현장에서 조립이 되고 실제 그 사이트에서는 그런 조립된 볼을 실제 사이트에서 그냥 접하면 하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하중이나 장스팬 적용의 SRC 구조의 합성보의 형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볼을 우리가 NRC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어는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NRC 같은 경우는 시공 구조적으로 굉장히 공기가 빠르기 때문에 왼쪽 상단에 보시면 그 콘크리트를 시공하지 않고 그냥 이렉션만 가지고 그냥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고층이 되다 보면 기둥에 받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그 충격의 크기를 가지고 가설재가 어느 정도 버티는지를 확인하고 시공하죠. 자, 그 다음에 RC하고 NRC의 비교 분석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그 다음에 PC,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와 URC, NRC 공법의 비교, 그 다음에 DH빔, NRC빔, TSC빔, 여러가지 빔들이 있는데 다들 공법이 약간 차이가 나는 거죠. PC는 여러분 대부분 다 알죠. PC는 제가 한 번 더 이 시간에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릴 겁니다. 자, RC 공법은 왼쪽에 보시다시피 현장에서 그냥 다 노동력으로 그 포집을 대고 철근 배근하고 콘크리트 타설, 이 과정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인력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고요. 장비도 많이 투입되고 안전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슬러브 탓을 하다가 일부 동거리 잘못 꼬우면 인명사고 나죠. 그런 문제가 항상 존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의 정리를 보시면 동바리가 굉장히 많이 그 RC 공법에 있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다시피 동바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m 간격으로 다 하나씩 다 받치고 있죠. 그런 반면에 NRC 공법 자체는 그 동바리가 필요 없죠. 철골 공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부에 동바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작업 여건이 굉장히 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그 내용을 지금 그림으로 표시한 건데요. 지금 왼쪽에 RC 공법 자체는 보호 화면에 굉장히 많은 동바리가 들어갑니다. 반면에 NRC 공법 자체는 잭 서포트, 지금 서포트도 원래 필요 없어요. 근데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그 잭 서포트로 일부 받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가설재가 굉장히 최소화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타공법과의 비교. RC하고 그 다음에 NRC 비교를 한번 해보면 기둥 철근 배근, 기둥 거푸집 시공, 보호 받침 동바리 시공, 그 다음에 보호 거푸집 시공, 보호 철근 배근, 그 다음에 합합 거푸집을 대고 다시 슬래브 시공하고 콘크리트 타설, 양생, 다시 기둥 보호 거푸집을 해체하고 완료가 됩니다. 공법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공사 기간이 굉장히 증가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냥 RC 공법 자체는 이런 그 공사의 과정이 굉장히 길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길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시스템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겠죠. 그 줄이는 그 방법 자체가 그 URC라고 그 공사 순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둥을 설치하고, 두 번째 볼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데크 플레이트를 시공하고 그냥 콘크리트를 타설합니다. 그 다음에 양생 완료가 되겠죠. 그래서 공법이 굉장히 아주 클리어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과정이 작기 때문에 인력
그 소모량도 작고 공사 기간이 빠릅니다. 두 공법을 하고 이렇게 두 공법을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 공사비는 거의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 들어간 철근량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공사 재료비는 거의 비슷하지만 공사 기간이 좀 빨라져서 전체적인 공사비는 조금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가설 부분 있죠. 가설 부분. 거푸집 뭐 이런 것들이 추가로 뭐 생기는 게 없죠. 대신에 이 URC 같은 경우에는 거푸집을 그냥 그대로 쓰고 그다음에 뜯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인건비가 요새 비쌀 경우에 이러한 URC 공법은 그 RC 공법을 대체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한번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사용해 봤는데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 공법 자체의 시스템의 이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실험들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연구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러한 결론이 나왔는데요. 실제적으로 공사기간 자체는 아까 지금 그림에 보다시피 140% 이제 봤을 때 공사기간의 증가는 100%, 그러니까 1.4배 빠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공법인데요. 그래서 공법 자체가 전면적에서 맥스 60에서 70% 적용 가능한 게 PC 구조, 그 다음에 NRC는 전 면적에 대해서 100% 적용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부 구간이 이제 그 PC가 되고 일부 구간이 RC 공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PC 공법 자체에 이 접합부가 좀 약하기 때문에 코어 부분, 내진을 받는 코어 부분은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죠. 그래서 시공할 때 그 PC공법을 약 100% 다 못 쓰는 겁니다. PC공법은 이제 그 뭡니까 내진 요소는 순수하게 전단벽으로 저장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대체하는 공법이 바로 URC 같은 공법인데 이것은 RC하고 PC공법을 그냥 복합적으로 쓰기 때문에 콘크리트 전단벽을 동시에 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PC공법하고 이제 NRC공법을 보면 PC는 보시다시피 왼쪽 하부에 보시면 접합부 자체가 이제 그 약해요. 그래서 접합부 자체를 후탓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지진이 오거나 진동이 올 경우에 균열이나 누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죠. 이 PC공법의 그러한 취약점이 바로 접합부입니다. 그러한 접합부를 해결할 수 있는 공법이 NRC공법이 되겠죠. 또한 이 접합부 자체가 이제 연속성이 보장이 되니까 URC 공법은 NRC 공법인데 그것은 이제 실제 누수에 대해서도 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PC 공법은 이 접합부 조인트 부분이 나중에 열화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에 누수가 생길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접합부 자체가 완벽하게 결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URC 공법은 접합부가 어느 정도 완벽하게 결합이 된다. 그 다음에 지금 시공 전경 사진인데요. PC공법은 말 그대로 그냥 콘크리트를 밖에서 찍어 와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법이기 때문에 그냥 콘크리트 공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접합부가 약하다. 그래서 PC 부재는 실제로 이거를 양중할 때 밖에서 만들어 와서 지금 붙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반면에 NRC는 현장에서 탓을 하기 때문에 그 무거운 공법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철판만 가져와서 보시다시피 철판을 가져와서 현장에서는 그 철판을 가져와서 그냥 조립된 보기 때문에 양중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가볍죠. 근데 PC는 안에 콘크리트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양중하기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콘크리트 비중이 무겁기 때문에 그 양중하기 힘든 그 부재를 현장에서 가져와서 조립해서 운반하고 조립하기에는 굉장히 힘들다. 그러니까 조금 어렵다는 거죠. 대신에 URC는 안에 콘크리트를 나중에 탓을 하기 때문에 그 실제로 그 운반 과정에서 조금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 공법과의 비교에 부재당의 중량이 가볍다라는 장점이 있죠. PC는 이제 부재당 그 중량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네. 자, 그 다음에 타 공법과의 비교해서 DH빔이라는 게 있습니다. DH빔도 약간 비슷한 공법이에요. 그래서 안에 있는
그 RC 쪽, 그 포집 쪽으로 안에 철근을 미리 선조립한다 이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NRC는 RC조 철근 선조립 공법이고요. DH빔은 RC조 거푸집 조립 공법입니다. 뭐 차이는 크게 안 나지만 그 안에 철근이 선조립됐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NRC, RC, 그 다음에 PC. 이거는 D덱인데, D덱은 뭐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 원웨이 방식의 데크 플레이트입니다. 그래서 타 공법과 비교했을 때 NRC 공법의 장점은 공장에서 선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 설치 후 콘크리트 타설하고 양생하기 때문에 다양한 장점이 있죠. 그래서 무게도 가볍고 설치도 편하고,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와 철골의 장점을 살린 그러한 공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RC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뭐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재래식 공법이고요. PC 공법의 단점은 접합부입니다. 접합부가 취약하다. 두 번째로 이 부재를 운반하기에 너무 무겁다. 그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D데크는 뭐냐면 그냥 데크가 장경관 데크인데요. 이 장경관 데크를 쓰게 되면 그 PC로 같이 쓰는 그냥 원웨이 장경관 데크입니다. 요즘도 많이 쓰는데요. 이 장경관 데크는 요새 PC하고도 많이 쓰고요. NRC하고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쓰기 때문에 이게 뭐 공법 비교 대상은 아닌데 주로 세 가지 NRC, RC, PC하고 비교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공법하고 합성구조, RC구조, PC구조로 비교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아마 PC구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PC구조는 그 접합부 디테일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 NRC 공법의 이제 구조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구조적으로 그게 성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둥의 구조적인 안정성, 그 다음에 동적 시험에 대해서 물론 성능 시험을 했겠죠. 그 성능 시험이 안전한지에 대해서 한번 그 구조적인 역학적인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하중이 상부에 보에 제어가 되면 철근은 단부는 인장력이 걸리고, 맞죠? 중앙부는 하부에 인장이 걸리죠. 그래서 자, 기둥 쪽에 있는 단부 상부의 인장력에 대해서는 주철근을 배건합니다. 주철근. 그건 철근 콘크리트의 철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철근을 배건하고 실제적으로 그 거푸집을 감싸고 있는 부분은 L 형광도 있어요. 그래서 L 형광과 주철근이 동시적으로 그 저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했을 때 그 보가 안전한지 똑같은 철근을 넣고 그 한번 가력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력했을 때 RC4하고 NRC4가 큰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인장 파괴시까지 추가적인 전단 파괴 속성이 없고, 그 다음에 파괴시까지 변형이 크더라. 이것을 갖다가 실제적으로 안정성 휨에 대해서 휨 실험을 한 거죠. 네. 그 모습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짐에 대해서 그럽니다. 장기 처짐보다는 사실은 단기에 하중이 가해졌을 때 처짐도 중요하죠. 그래서 장기 처짐과 단기 처짐이 둘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짐을 했을 때 RC 처짐과 그 다음에 지금 NRC의 처짐을 비교하는 겁니다. 당연히 NRC가 작게 나오겠죠. 왜 그러냐면 바깥쪽에 있는 그 푸집으로 된 철판이 아무리 그 합성 노동을 안 한다 치더라도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합성 노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푸집의 측면의 합성 노동의 역할로 인해서 전체적인 처짐도 줄어듭니다. 또한 전단에 대해서도 그 철판이 저항을 하겠죠. 바깥쪽 철판이 저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단에서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장점을 고려할 때 굉장히 안전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둥의 압괴, 그 다음에 기둥의 추 가정을 받았을 때 얼마만큼 견디는지를 검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근을 썼을 때하고 L 형광을 썼을 때 문제점은 딱 하나입니다. L 형광이 저 보시다시피 파괴 모드 상에 저 부착 파괴 저 보십시오. 그 L 형광이 부착되어 있는 그 콘크리트가 부착 표면적이 매끄럽기 때문에 일부가 이렇게 박리돼서 떨어져 나오는 그런 단점이 실제로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적 시험은 이제 지진이 왔을 때, XY로 왔다 갔다 했을 때 어떻게 그 지금 에너지 소산 능력이죠. 그 그래프가 상단에 있는데요. 그 소산 능력이 충분히 있고 변형 능력이 있다. 그래서 지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강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구조적인 안정성은 뭐 이게 이분들이 그 과학기술대학의 어떤 기본 산학협력 아까 얘기했던 보의 실험이죠. 보의 실험이나 동적 실험, 그 다음에 기둥의 실험 자체도 어떤 대학교에서 검증을 받았다는 겁니다. 물론 그 접합부의 성능과 추가적인 구조적인 안전성에 대해서는 접합부 성능은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크게 문제없는 공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NRC 공법 자체 이제 뭐 실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좀 최근에는 이걸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도심지에 아까 얘기했듯이 공기보다는 그 민원이 많아요. 민원이란 말은 소음입니다. 거푸집에 못을 치기 위해서 망치질을 하잖아요. 그 소음도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보시다시피 이 공법 자체는 뭐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것은 소음 문제입니다. 소음 문제. 소음이 없는 겁니다. 소음이 그냥 RC보다 굉장히 작게 일어난다. 물론 이분들이 지금 장점으로 막 이렇게 설명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민원이 작다라는 장점이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뭐 공법 실적은 여러 가지 있네요. 그죠? 뭐 여기에 나오는 현장 사진에 사이트에 지금 공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네요. 저 주변에 아파트 보세요. 저 아파트에 만약에 망치질을 굉장히 하거나 이래 되면 민원이 얼마나 들어오겠어요. 자, 그러한 민원 방지에 대해서는 뭐 최적화된 공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 생각에도. 물론 뭐 다른 뭐 타설할 때 소문 나겠지만 보시다시피 현장이 굉장히 깔끔하죠. 예, 지금 어떤 물류센터인데요. 그래서 NRC 공법 자체는 굉장히 면적이 큰 물류센터에 많이 쓰는 공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고층 건물에도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호텔 현장이네요. 예, 호텔. 그 고층 건물의 빌딩 현장에 지금 빌딩이 시공된 모습입니다. 자, 기둥 자체는 지금 거푸집 형태의 지금 그거를 붙이지 않아 가지고 지금 L 형광과 조립 뒷판으로 지금 기둥을 형성하고 지금 이렉션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기둥 자체는 이제 조립 합성보기 때문에 타설 계획을 잘못하면 이 부분이 이제 자골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타설 전에 그 조립 합성 기둥에 자구를 반드시 검토하고 한꺼번에 타설하는 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타설하다가 기둥이 자갈할 수 있으니 그러한 부분만 편하중에 대해서만 조심하시면 이 공법은 크게 문제없는 공법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사옥이나 빌딩 건물에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 공장일 때 그 제조업 공장이죠. 왼쪽 그림은 지금은 이렉션만 한 상태고요. 오른쪽은 지금 기둥을 타설하고 올라간 상태네요. 그래서 골조가 거의 다 타설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타설할 때 처짐을 조금 우려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중간중간에 잭스포트를 받치는 게 가장 좋겠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예. 그 다음에 그 공장, 그 다음에 빌딩, 그 다음에 병원 현장도 있네요. 예. 그런 현장도 이러한 공법을 많이 쓰고, 뭐 제가 많이 뭐 추천을 한다면 주차 빌딩 이런 데도 굉장히 잘 쓸 것 같아요. 주차 빌딩은 저 진동이 많고 철골조처럼 빨리 지어야 될 그러한 특징이 있겠죠. 그런 주차 빌딩에 쓰면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 여기 있네요. 예. 어떤 주차 빌딩에 많이 썼네요. 그죠? 주차 빌딩 모습이고요.
기둥은 지금 거푸집을 대용해서 썼네요. 그래서 이제 이 거푸집을 쓸 때도 있고 강판을 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현장 여건에 따라서 다양하게 옵션이 되는 겁니다. 지금 기둥은 거푸집을 썼네요. 예. 오른쪽 상단에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생 빌딩. 그 다음에 건생 빌딩에 보시면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상가 건물들 있죠? 그런 건물들에도 많이 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법 자체는 가장 중요한 지금 NRC 공법의 전체적인 걸 설명했는데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기와 그 다음에 공사비,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음이 줄어든다. 그겁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